피부 미용학입니다. 피부 미용학은 피부 실기 과목을 이론으로 제시한 과목으로서요. 피부 분석, 클렌징, 디클렌징, 제모와 같은 내용이 있고 피부 미용사 그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제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용도 상식적인 수준이 많아서 다른 과목보다는 이해하기 좀 용이한 편이죠. 피부 미용학의 정의입니다.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신체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줍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선시켜 주고요. 손과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등을 이용한 관리입니다. 니들이라든지 레이저기기,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피부 관리사는 손과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등을 이용한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역사입니다. 서양의 피부 미용 역사에서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클레오파트라의 우유 목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한 미용이 유행하였고요. 남성들도 피부 관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의학서적인 파피루스에서는 또 미용에 관련된 미용유, 기름이 피부에 또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스에서는 메이크업보다는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데 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우리 고대 유적지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공중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었고요. 산등을 이용한 레몬이라든지 과일 산들을 이용한 각질 제거를 하였고요. 중세 시대에는 아로마 요법이 기초가 되었고요.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냄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였고요. 과도한 어떤 치장과 분화장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서는 또 마사지를 또 젊음과 숙면을 위해서 또 활용되기도 하였고요. 19세기에서는 비누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크림이라든지 일반적인 화장품이 또 시민에게 많이 공급이 되었고요. 20세기에서는 마사지 크림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 역사입니다. 고조선 하시면 여러분 쑥과 마늘이 떠오르듯이 그때 그런 쑥과 마늘을 이용한 미용이 있었고요. 겨울에는 어떤 돼지 기름 등을 발라서 보온이라든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구려 시대 그림을 보시면 여인들의 얼굴에 뺨과 입술에 연지 화장을 하였고요. 백제 시대 때는 은은한 화장이 유행하였고 그런 기술이 또 일본에까지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라 고려 시대를 비롯하여서 조선 시대에서는 우리가 가정 가사 살림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 그런 규합 청소라는 책에 보면은 또 미용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었고요. 개화기인 191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인 또 박가분이 제조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가별 피부 미용의 개념입니다. 독일의 미학자 바움가르템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스킨케어, 피부관리, 코스메틱, 에스테틱이라고 불리워져 있고요. 미국에서는 에스테틱, 스킨케어로도 불려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에스테틱 큐, 영국에서는 에스테, 일본에서는 에스테, 영국에서는 카스메틱, 독일에서는 코스메틱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피부 미용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부 미용이라는 명칭은 독일의 미학자 바움가르템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예, 맞고요. 두 번째, 카스메틱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카스메틱은 영국에서 우리가 C로 시작되는 카스메틱은 영국에서 유래가 되었고 K로 시작하는 코스메틱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리죠. 3번 에스테티큐란 용어는 화장품과 피부 관리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4번 피부 미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다음은 피부 분석표입니다. 피부 분석표는 우리가 피부 미용 실기 과목에서 첫 번째 과목으로 나오는 고객 관리 차트 작성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한번 바로 풀어볼까요?
피부 상담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리 시 생길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병력 사항을 상담하고 기록해 둔다. 중요하겠죠. 피부 관리 유경험자의 경우 그동안의 관리 내용에 대해 상담하고 기록해 둔다. 네, 맞고요. 여드름을 비롯한 어떤 문제가 있는 피부 고객일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 치료했던 약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기록해 두어야 되고 피부 관리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4번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를 체크한다. 요 부분은 이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 고객의 피부하고 맞지 않은 거를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부분인데 부분이죠. 그런데 뭐 화장품을 너무 지나치게 강매하는 뉘앙스의 내용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타입별 관리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객님의 피부 분석표, 관리 계획 차트를 작성할 때 조금 알아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정상 피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냥 현재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어떤 진피 쪽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도움이 되는 뭐 콜라겐이라든지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등을 이용한 성분을 이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피지나 각질을 잘 조절하고 또 그와 관련된 클레이라든지 뭐 바하나 아하 등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정과 보습을 시켜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극 인자를 피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노화 피부 같은 경우는 뭐 항산화제인 뭐 비타민 E라든지 레티놀, 은행 추출물 등을 활용해 주면 좋고요.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뭐 알부틴,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균을 줄 수 있는 성분들과 그런 성분들을 줄 수 있는 뭐 티트리, 라벤더, 설파 등을 이용해서 또 피부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면 관리 순서입니다. 고객님과 먼저 상담을 통해서 클렌징을 하고 난 이후에 피부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피부 분석이 들어가려면 먼저 클렌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메이크업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피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클렌징을 하고 난 이후에 피부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고요. 가벼운 뭐 눈썹 정리라든지 각질 제거, 마사지를 통하고 난 이후에는 또 고객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제품을 잘 바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홈케어 조언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로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피부 관리 시술 단계가 옳은 것은 클렌징, 피부 분석. 클렌징을 하고 난 이후에 피부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디클렌징, 매뉴얼, 팩 마무리. 1번이 맞고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피부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클렌징이 되었죠? 클렌징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피부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그 부분 때문에 틀리다고 할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피부 분석이 맨 마지막에 들어갔네요. 이거는 정말 틀리겠죠. 피부 분석이 정확한 상태에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관리를 그냥 하고 나중에 피부 분석이 이루어지면 조금 의미가 없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피부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견진법, 눈으로 보고, 촉진법, 만져보고, 문진법, 질문을 통하고, 마지막에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피부 유형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진법, 견진법, 촉진법이 맞고요. 피부 조직을 검사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뭐 시행하는 뭐 치료행위 범죄에 속하겠죠. 여기에서는 피부 조직 검사법이 아니라 피부관리사는 피부에 관련된 기기를 통해서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3번이 틀립니다.
피부 타입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피부 타입은 크게 정상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는 피지 분비량과 모공의 크기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직접 만져보면서 피부 두께로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피부 결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피부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피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또 볼록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소릉이라고 하고요. 들어간 부분을 소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공이 크거나 흉터가 있게 되면은 소릉과 소구의 높이 차이가 굉장히 높겠죠. 피부결도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요. 반대로 건성이나 정상 같은 경우는 소릉과 소구의 높이 차이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끄러운 상태가 되는데요. 피부 분석표를 작성할 때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소릉과 소구의 높이 차이가 크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지성 쪽으로 피부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소릉과 소구의 높이 차이가 거의 없다 하면 그거는 건성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나 뒤의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 맑고 투명하고 촉촉하고 깨끗하다. 그런 내용이면 정상 피부, 중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부정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건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제로 풀어볼까요? 예, 모공이 넓다. 예, 지성의 느낌이 들죠. 뾰루지가 많이 난다. 정상 피부보다 두껍다 하면 일단 정상은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블랙헤드가 생성되기 쉽다. 네, 답은 지성 피부입니다. 그 다음에 클렌징과 디클렌징의 내용인데요. 우선 클렌징은 보시면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한다입니다. 클렌징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렇게 있다 보면요. 피부 위에는 우리가 화장품도 있고 땀을 흘리게 되면 한선, 네, 땀도 있고 피지도 있고 또 피부 상재균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클렌징은 말 그대로 정말 피부 표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클렌징이에요. 그럼 과연 디클렌징은 어떤 거냐면요. 디클렌징은 디클렌징 같은 경우는 피부는 우리가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표피 같은 경우는 5개 층으로 나누죠. 각질층,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네, 각질층 이렇게 해서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나누죠.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각질이 이게 떨어지는데요. 정상적인 피부 상태일 때는 피부가 각질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각질이 10개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100개, 1000개 이상 떨어지면 이제 각질이 보이죠. 그런 피부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각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장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피부를 예민하다고도 하고 아토피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정상적으로 맨 위에 있는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또 제때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노화가 진행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부 관리사는 이런 잘 떨어져 나가지 않은 각질을 제때 잘 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또 밑에서 새로운 각질이 하나 나오고 정상적인 사이클로 피부 주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디클렌징 같은 경우는요.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고 세포 재생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게 디클렌징입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사의 원래 직업은 마사지를 잘하는 사람보다는요. 디클렌징, 피부를 보고 피부 분석을 정확히 하여서 디클렌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클렌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피부의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네, 맞죠? 모공 깊숙이 있는 불순물과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는 데 주 목적이다. 예, 요거는
디클렌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겠습니다. 3번 제품 흡수를 효율적으로 도와준다. 피부의 생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도와준다는 클렌징과 디클렌징에 두 개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클렌징과 거리가 먼 답은 2번이겠죠. 그 다음에 디클렌징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예, 깨끗이 클렌징이 된 상태에서 적용한다. 맞고요. 필링젤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도포한다. 네, 맞고요. 고마지 타입은 팩이 마른 상태에서 근육결대로 가볍게 밀어준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디클렌징 단계에서는 수분 보충을 위해 스티머를 반드시 사용한다. 아니겠죠? 4번입니다. 스티머를 사용하는 디클렌징은 효소 제품이고요. 지금 위에 고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조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스티머를 사용하는 디클렌징이 있고 스티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디클렌징이 있습니다.